자, 오늘은 리액트에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스테이트에 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잠깐 필요 없는 내용은 지우고요. 저희가 만든 이 테스트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액트에서는 제가 항상 컴포넌트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용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임포트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액트에서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왜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하는 코딩을 따라 쳐주세요.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는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선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리액트에서 임포트 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임포트 해오시고 함수의 리턴 부분 위에서 유즈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하면은 스테이트를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트를 보면은 이 문법이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유즈 스테이트도 결국 함수거든요. 이 함수의 리턴의 첫 번째 값이 여기 이 첫 번째 스테이트에 선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함수의 두 번째 리턴 값, 이 두 번째 리턴 값이 여기 set 스테이트에 선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게 우리가 인자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 스테이트를 배열을 통해서 선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인자랑 배열의 두 번째 인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이 useState 함수의 인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배열의 첫 번째 인자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state란 이름으로 지금 state를 선언하는데 저희가 만든 이 state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일단 이름을 잠깐 음, 템프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템프라는 이름으로 스테이트를 선언하였는데 만약에 이 스테이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템프를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use state의 인자로서 주는 이 값은 우리가 만드는 스테이트의 초기 타입과 값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0이라는 이름으로 값을 주게 되면은 이 템프는 우리가 별도의 setTemp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템프의 값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바로 0으로 사용되게 돼요. 이렇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템프의 타입이 넘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초기 값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문자열, 뭐 가나다라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이 템프의 타입은 스트링, 문자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나다라라는 초기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액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스테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트를 왜 사용하느냐 그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스테이트가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아직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템프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 템프의 값이 일씩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리액트가 사용자 인터랙션을 최대화로 해주기 위해서 앱 같은 환경을 목표로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다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렇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이 바뀌는 경우에는 항상 세로 고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화면을 계속 렌더링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세로 고침이 발생하지 않죠? 이래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는 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세로 고침 시켜주지 않고 바로 사용자에게 그 바뀐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가 이제 앱 디자인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앱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어도 화면을 재렌더링, 새로 고침 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스테이트로 관리하고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도 몇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스테이트의 값을 바꿀 때는 항상 set state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템프라는 이름의 스테이트를 바꿔주기 위해서 setTemp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setTemp 역시 함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함수의 인자로서 어떤 값으로 바뀌면 되는지를 적어주면은 그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3이라고 하게 되면은 스테이트의 값을
스테이트의 값이 이렇게 3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버튼이 만약에 이 스테이트를 계속 일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길 원한다. 그렇다면은 3 대신에 지금 템프의 값에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값보다 계속 일씩 증가되는 버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의 값을 바꿀 때는 항상 set 스테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et 스테이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의 문제인데요. set 스테이트를 HTML 태그에 on 속성에서 호출해주고자 할 때는 항상 함수로 감싸 주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가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형태랑 똑같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함수로 감싸 주어서 이렇게 버튼에 on클릭해서 지금은 set 템플을 호출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항상 이렇게 함수로 감싸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수로 감싸주지 않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가 계속 무한 렌더링 되는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HTML의 on 속성에서 set state를 호출해 줄 때는 항상 함수로 감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rrow 펑션이라는 함수의 형태가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함수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그 다음 함수가 받는 인자를 받는 공간을 정의하고 그 다음 중괄호로 감싸준 다음에 리턴 구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함수도 있지만 에러 펑션이라는 함수의 형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펑션 대신에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 이퀄로 이제 이 함수가 받는 인자가 받는 공간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 화살표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에러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랑 이 함수랑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동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액트에서 이런 식으로 펑션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많이들 이렇게 에러 펑션을 활용해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이제 네임이란 이름이 두 개가 선언되어서 에러가 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set state를 HTML 태그에 on 속성에서 호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함수로 감싸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use state를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use state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배열의 첫 번째 인자랑 두 번째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트의 초기의 타입과 값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지 이 스테이트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set st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만약에 리턴 구문 안에 어떤 HTML의 on 속성에서 호출해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함수를 감싸줘야 된다. 이것까지 간단하게 스테이트를 어떻게 선언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의 값을 넘버로 해가지고 일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경우만 확인을 해보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넘버 타입 말고 어떤 배열 타입이라던가 불리언 타입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